먼저 세대 간 윤리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세기 이상을 앞서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현 세대는 우리 다음의 차세대의 생존 환경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선조들과 부모님 세대들은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과거 세대의 책임이 누적되어 온 것도 분명하지만 이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그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우리 현 세대가 더 이상 환경 파괴에 대한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류가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사용한 지 1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약 10만 년 동안 생성되어 왔던 화석 연료 자원들이 이제 앞으로 30년 정도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 파괴와 연료의 고갈로 우리 미래의 인류의 약 70%가 앞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균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시야를 우리 주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나라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지역사회에 불공평한 환경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 환경 오염의 특성인 공간적 광범위성 그리고 선진 지역과 후진 지역 간의 책임 추궁 문제 등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건 우리 사회와 세계가 아주 불공평하고 불균형한 구조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자연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간의 이익만을 고려하면서 자연을 개발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때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라고 하면 쉽게 동물이나 식물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난주차 수업에서 산소와 탄소, 질소와 인, 황해 순환에 대해 공부하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조차 결국은 눈에 띄지 않는 미물과 원소로 분해되어서 다른 형태의 동식물이나 그리고 물이나 기체로 변해서 순환하게 된다는 탄생의 죽음의 순환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생존권의 존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하고 아직도 많은 주장과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지구 전체주의입니다. 이 문제는 세 번째 언급했던 자연의 생존권의 문제와 여러 면에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학자들은 지구는 무한한 세계가 아닌 닫힌 세계이며 지구에 이용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의 총량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 세계는 자손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세계를 영속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생존 가능성에 대한 보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 상황입니다. 기술 낙관론자들은 기술이 개발되기만 하면 모든 인류의 난관은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주 개발이 한창이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떠날 수 있게 되는 그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지만 과연 그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볼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이야말로 바로 이 윤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